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진행을 맡은 성형외과 전문의 전경욱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알찬 정보 드리려고 하는데, 원장님, 네. 제가 참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특히나 의학적인 부분에서 궁금했던 게, 이제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노화와 함께 오는 퇴행성 그쵸. 질환이라고 그쵸.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에서도 이러한 네네네. 질환이 발견이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 척추분리증이라고 하는 거랑 네. 척추 전방 전이증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척추 분리증은 조금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저도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네. 의사인 저도. 그래서 엉치 쪽에 이제 통증이 있는 걸 말하는데 특히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뭐 이럴 때 통증이 있는 거를 말한다고 하시니까 네. 혹시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그러시면 오늘 좀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녀노소 뭐 다 걸릴 수 있는 네.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럼 이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김병미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앞서 이야기하면서 네, 척추 네. 질환에 대해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때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아, 네. 네. 우리 몸의 척추는 여러 개의 척추뼈가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린 것처럼 여러 개의 척추뼈가 만나 단단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지만 단순히 쌓아 올린 벽돌은 우리가 밀거나 흔들게 되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척추뼈는 우리가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몸은 옆으로 몸을 틀거나 흔들 때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척추뼈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맞물려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척추뼈는 인접한 위아래 척추뼈와 강한 관절을 통해서 서로 이어져 있는데요. 척추뼈의 모양을 보시면 척추뼈 뒤쪽에는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라는 뼈 모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하 관절 돌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척추뼈들이 강하게 이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란 바로 이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 사이에 좁은 부위에서 결손이 발생하면서 그 위아래 척추뼈와 관절을 이루는 강하게 연결된 부위가 끊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척추뼈가 안정적으로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결손 부위에서 통증이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바로 척추 분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척추 분리증은 대부분 아래 요추 쪽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주로 5번 요추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아래 어쨌든 척추가 분리된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네. 척추끼리 연결시켜주는 관절이 분리됐다라고 알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네, 이러한 결손의 원인은 네.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 또는 외상 또는 반복적인 손상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피로골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척추뼈 관절 사이에 결손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무리한 운동을 반복했을 경우, 즉 체조와 같이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나 심하게 회전시키는 운동을 지속하거나 또는 레슬링이나 역도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운동에서 척추뼈에 과다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 척추뼈에 피로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결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대부분 청소년기인 11세에서 15세 사이에서 발병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발병률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이 척추뼈가 제자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 말 그대로 좀 불안정해질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네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소아에서는 척추 분리증이 있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네. 하지만 소아에서 키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사춘기가 되면
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 결손 부위에서 요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허리 통증은 허리를 구부릴 때보다는 허리를 뒤로 쭉 펴는 동작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 분리증의 더 큰 문제는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거나 또는 척추부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 결손이 있는, 즉 끊어져 있는 자리에서 척추뼈가 안정적으로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아래쪽 척추뼈에 비해서 앞쪽 척추가 점차 어긋나고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전방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척추 분리증 환자 중에서 전방 전이에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반복적인 운동으로 자주 외력이 발생하는 청소년기 운동선수 중에서 약 50%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운동선수가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하진 않는지 꼭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은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척추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 뭐 자료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네. 우리 몸의 척추는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 등 쪽은 뒤로 볼록하게 나와 있고 배 있는 허리 쪽은 앞으로 쏙 들어가 있는 S자형의 굴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척추뼈가 인접한 척추뼈와 일정한 정렬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한 척추체가 아래쪽 척추에 비해서 좀 더 앞으로 밀려 빠지는, 즉 배에 있는 쪽을 향해서 밀려 나가는 질환을 바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이 전방 전이는 우리 몸의 모든 척추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로 아래쪽, 허리 쪽 요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주로 호발을 하는데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약 5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분 중에서 약 10% 가까운 분들이 이런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척추 분리증이 있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앞으로 나오는 걸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한다 이러신 거잖아요. 네. 근데 척추가 그러면 얼마나 앞으로 나왔는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진행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척추체가 아래쪽 척추뼈에 비해서 얼마나 앞으로 어긋나 있느냐에 따라 그 정도를 가지고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는 밑에 쪽 척추에 비해서 25% 이하로 빠져나온 경우, 그리고 2단계는 25%에서 50%, 그리고 3단계는 50%에서 75%, 그리고 4단계는 75% 이상 밀려 나왔을 때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기 환자 중에 50% 이상의 전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꼭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척추뼈가 단순히 밀린 전이 정도보다는 동반된 증상의 유무와 그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척추에 밀린 정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에 따라서 증상도 동일하게 일치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맞습니다. 전이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강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방 전이가 10% 미만, 즉 많이 어긋나지 않은 분들은 가벼운 요통 정도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전이가 점점 진행해서 앞으로 밀려나갈수록 점점 요통의 강도가 강해지고 또한 엉덩이나 둔부, 또는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이나 다양한 신경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전방 전이로 인한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부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빈도나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또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또는 누웠다가 일어나는 동작에서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허리를 쭉 펴는, 뒤로 쭉 꺾는 동작에서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방 전이가 점점 진행될수록
뒤에 있는 신경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척추뼈에 의해서 좀 더 당겨지고 눌리고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단순 요통뿐만 아니라 엉덩이나 둔부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 하지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차츰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전이가 심해질수록 마치 디스크 파열과 같은 다양한 신경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4번 요추가 앞으로 많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 엉덩이 뒤쪽에서 허벅지 뒤쪽, 그리고 발등 쪽으로 따라서 통증이 내려오고 저림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 요추뼈가 앞으로 밀리는 경우에는 엉덩이 뒤쪽에서 종아리 뒤쪽과 발바닥 쪽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 좀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발목을 밑으로 내리는, 즉 까치발을 드는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듦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 전이가 진행될수록 허리나 엉치 또는 또 다리로 뻗치는 또 통증을 호소한다라고 하고요. 어느 부위가 아프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나니까 나는 몇 번 요추에 해당되는지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전방전이증이 더 심해지면 나아지기보다는 더 아파질 거 아니에요. 빈도수도 많아지고요. 결국 어떤 상태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전이가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신경이 눌리는 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전체적인 공간, 우리가 흔히 척추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경이 아닌 다리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이 함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마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걸음을 걸을 때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통증이 강해지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제대로 걸음을 걷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마치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또는 엉덩이, 골반 쪽이 내려앉는 것 같다, 또는 양쪽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 특징적으로 주저앉아,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쉬게 되면 다시 다리에 통증이 가라앉고 힘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또 서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점점 진행될수록 환자분들께서 한 번에 긴 거리를 걷지 못하고 자주 가다 쉬다를 반복하면서 걷게 됩니다. 따라서 전이가 진행될수록 한 번에 내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 길 가다 보면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할머니분들이 가끔 그렇게 길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쭈그려서 쉬고 뭐 이러시는 그러시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진행될수록 허리만 아프신 게 아니라 그 골반이나 다리 쪽 이런 데도 아프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질환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디스크도 있고, 저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해왔던 수많은 질환들이 좀 있는데, 혹시 간별 질환 또는 헷갈릴 수 있는 질환들을 몇 가지만 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 질환들이 첫 번째는 고관절에서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릎 질환에서 발생하는 베이컨 낭종이 있습니다. 자, 고관절은 우리 허벅지뼈, 즉 대퇴골과 골반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 부위를 말합니다. 이 고관절을 이루는 대퇴골을 보시면 마치 둥근 공 모양을 이루고 있는 대퇴골두, 그리고 다시 얇게 이어지는 대퇴경부, 그리고 다시 뼈가 두꺼워지는 대퇴전자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퇴골두란 마치 공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골반뼈와 직접 만나서 우리 몸의 체중을 오로지 지탱하고 버텨주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란 바로 이 둥근 공 모양의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즉 골두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면서 이 골두를 이루는 뼈 조직이 서서히 괴사, 즉 썩어 죽어가는 질환을 바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퇴골두에 이 괴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대퇴골두의 취약한 혈액순환 구조 때문인데요. 그림을 함께 보시면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은 경부 쪽에서 마치 빙 둘르듯이 하나의 굵은 혈관이 있고, 이 혈관에서 둥근 머리 쪽으로 혈관들이 따라 올라가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하나의 혈관이 막히거나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바로 인접한 혈관들이 막힌 혈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좀 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거나 옆으로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서 그 혈관의 역할을 대신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은 이러한 그 기능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쉽게 골괴사로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병명 자체가 괴사, 뭐 이러면 이제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누가 들어도.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퇴골두 자체가 혈액순환을 공급받는 데서 좀 불리한 구조, 네. 뭐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불리하다고 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혈액이 차단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나요, 주로? 네, 주로 아주 큰 외상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과도한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 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 발생률이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바로 이 대퇴골두의 골괴사가 노령층이 아닌 30대에서 50대 사이 비교적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또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약 4배 이상 발생이 더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행히 술은 못 마셔서. 저희가 네. 술을 못 마시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정말요? 네. 다행히 술을 못 마셔서 너무 그건 좋은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술 말고 이제 그런 차단하는 원인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증상이 처음부터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대부분 괴사가 진행하면서 조금씩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괴사 초기에는 그렇게 심한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괴사가 점점 진행될수록 고관절 주변, 즉 사타구니나 둔부, 엉치 쪽으로 통증이 점점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걸음을 걸을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고관절을 꺾거나 비트는 동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반다리와 같이 고관절을 비트는 동작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괴사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도 하지만 점점 괴사가 진행될수록 통증의 강도나 빈도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이 통증 때문에 내 몸에 무언가의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그쵸? 되잖아요. 네네네. 이혁 씨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괴사의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대퇴골두의 모양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둥근 공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퇴골두가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지만 괴사 초기 단계에서는 괴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대퇴골두의 모양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엑스레이만을 보고 괴사가 없다라고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상에서 대퇴골두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MRI를 찍어서 대퇴골두 유무를, 골두의 괴사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MRI는 단순히 뼈 모양을 볼 뿐만 아니라 뼈의 색깔, 즉 음영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대퇴골두가 잘 유지되고 있는 괴사 초기에 괴사된 조직 주변으로 색깔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대퇴골두 골괴사를 확진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한 확진뿐만 아니라 이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네. 골괴사의 진행을 확인하면 치료를 하루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쵸. 괴사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단계별로는 어떤 치료들이 실시되나요, 원장님? 네, 비교적 괴사가 초기이고 골두의 모양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는 고관절의 움직임에 관절 운동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적 대퇴골두의 모양이 잘 유지되고 있고 괴사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괴사된 조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발성 천공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퇴골두의 둥근 모양이 찌그러지고 변형이 된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다리 네. 통증과 또 방사통이 의심되는 경우가 네, 네, 네.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감별해야 또 다른 질환으로 무릎 베이커 낭종이라는 낭종. 거를 네, 네, 네. 들어봤는데 무릎 되게 베이커 낭종 낯설죠? 낯설죠? 저도 낯섭니다. 네.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름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베이커 낭종.
많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베이컨 낭종은 즉 무릎의 오금 부위에 혹처럼 툭 튀어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금 부위에 물혹이 잡혔다, 물혹이 생겼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베이컨 낭종은 단순한 물혹은 아닙니다. 베이컨 낭종은 우리 무릎은 기본적으로 윤활액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도록 관절액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액이 무릎 안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연골이 깨지거나 연골판에 손상이 발생하면 비정상적으로 관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관절액이 우리 무릎의 오금 부위, 즉 무릎 뒤쪽으로 흘러 넘치면서 점점 고이게 되는데 바로 이 고이는 질환을 베이컨 낭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베이컨 낭종은 단순한 물혹이라기보다는 무릎 안에서 관절액이 흘러 넘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금 부위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불편한가요? 사이즈가 뭐 작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금 부위로 가벼운 불편감이나 경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낭종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오금 쪽으로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 그리고 주변의 힘줄과 인대를 많이 압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금 주변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뻐근함으로 인해서 다리를 쉽게 펴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치 쩌릿쩌릿한 저림 증상이나 종아리까지 이어지는 찌릿찌릿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종아리까지 통증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이 무릎 베이컨 낭종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게 물이 찼다는 건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저희 한꺼번에 들어볼게요. 네. 베이컨 낭종의 발생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바로 무릎 관절의 이상, 즉 관절 연골의 손상이나 연골판의 손상이 동반되었을 경우입니다. 우리 무릎의 연골판, 흔히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반월상 연골판은 우리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마치 쿠션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뛸 때 단단한 뼈가 서로 부딪히면 뼈가 깨지면서 연골도 손상을 받게 되고 뼈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손상으로부터 우리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골판이 외상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 동작 중에서 찢어지거나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무릎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관절 연골이 깨진다거나 또는 이러한 베이컨 낭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컨 낭종이 크기가 클 때에는 대부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오금 부위를 바라봤을 때 오금 부위에 혹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을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초음파로 베이컨 낭종의 유무, 즉 물이 고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안의 원인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베이컨 낭종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낭종이 확인이 되면 무릎 안의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음파로 이런 연골판의 손상이나 연골의 깨짐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MRI 검사를 통해서 꼭 동반된 손상 유무를 꼭 확인해서 그 손상 유무에 맞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주위에서요, 이제 저희 할머님도 그랬고요. 네네네. 옛날에 어르신들이 무릎에 물이 차서 물을 빼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흔히들. 네. 네네네. 그런데 이게 단점이 한 번 빼면 계속 빼야 된다라고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물을 뺀다고 능사는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컨 낭종이라는 것 자체가 네. 무릎 안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물을 뽑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이컨 낭종은 꼭 무릎 안에 이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을 뿜을 경우에는 안에 있는 물이 다시 고여 넘치기 때문에 금방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반된 연골의 손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 다행히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고 베이컨 낭종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종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연골이 깨졌다거나 또는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꼭 깨진 손상된 연골과 연골판을 내시경적 수술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 주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척추 전방 전이증, 네. 분리증에 이은 척추 전방 전이증의
이제 관별해야 되는 질환 두 가지 지금 이제 저희가 의논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 베이커 낭종. 네. 자, 그러면 이런 그거 이외에도 다리 쪽으로 통증이 가는 질환들은 굉장히 흔할 것 같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네. 척추분리증과 전방전이증을 가장 좀 시급하게 다뤄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은데 네. 이 역시도 엑스레이로 검사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뼈 모양과 그리고 척추뼈의 정렬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말씀드린 척추뼈, 상하 관절 사이 협부에 결손이 있는지, 그리고 아래쪽 척추뼈에 비해서 앞쪽으로 밀려나간 척추뼈는 없는지 전이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만을 가지고 결손의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또는 동반된 디스크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CT 검사를 통해서 협부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방 전이, 즉 앞으로 밀린 정도가 얼마나 밀린 건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T는 동반된 디스크나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의 어느 정도 윤곽,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반된 손상 유무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증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전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안심하고 치료로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리 쪽으로 이어지는 방사통이나 저림 증상과 같은 신경 증상이 동반되었거나 전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는 전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이와 동반된 디스크에 파열이 있는지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지는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전이로 인해 신경이 얼마나 압박받고 얼마나 눌려 있는지 그 신경 손상 유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그렇죠. 진행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척추 전방전이증의 치료는 대부분 수술로 이어지나요? 뭐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전방 전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외에도 비수술적인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전이 자체가 심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하지 근력 약화나 또는 대소변 장애와 같은 신경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일단 과도한 운동이나 심한 육체적 노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주사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통증을 관리합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이 되고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요법, 즉 도수 치료와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하고 허리를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이가 진행해 나가는 경우를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허리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고 환자분의 임상 증상과 경과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허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척추 분리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술할 수도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 보고 와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네.